만나면은 그 차가운 것을 느슨하게 해주고, 한열이 상잡할 때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평탄하게 만들어준다. 평탄하게 만들어준다가 모난 거는 접힌다는 얘기잖아요. 튀어나온 거는 깎아내고. 대신에 그럼 들어간 거는 보여줄 거냐.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죠. 너무 또 감초를 믿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처방을 창방을 하시고 그 뒤에다 감초 일전 이런 거 듣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남자의 성기가 가렵고 아픈 거,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노두는 모든 약이 원칙적으로 노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용토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삼할 때도 노두 얘기를 했었었죠. 노두까지는 약용 부위가 아닙니다. 굳이 토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약이 이제 왜 나왔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출생을 하게 되면 이걸 똥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수를 먹은 것을 토하게 하는데 만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 같은 거를 넣었더니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뭐 주사를 갖다가 해주면은 평생 애들이 경기를 안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비싸, 두 번째 그 수은 중독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는 게 감초입니다. 인삼 노두로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애들은 소양지체다라고 해가지고 인삼을 잘 안 썼었어요. 꼬맹이들한테는.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잘하신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귀룡탕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발음상으로 당귀 귀자 녹용용자거든요. 근데 왜 귀용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용탕이 돼야 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이 좀 세서 귀룡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이 귀룡탕 한 첩이 쌀 한 마리였어요. 옛날에 쌀 한 마리면은 4인 가족이 한 달을 먹었어요. 4인 가족 한 달 안 먹을 거를 그 꼬맹이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룡탕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 집 귀룡탕이 다 있어요. 대전대 같은 경우도 최삼석 교수님 귀룡탕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김병탁 교수님 귀룡탕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대임상가들은 이제 자기 귀룡탕이 있었고 그 귀룡탕에 들어가는 녹용은 정말로 꼭지 분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곁가지 분꼴 말고 기름 분꼴 보여주고 다 약을 줬었어요. 야 이거 진짜 녹용 죽이는 거다. 기름 분꼴이면은요 12분의 1? 그 정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약 다려서 먹게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치적으로 약값이 많이 떨어지긴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때도 녹용 40만 원 했었거든요. 1970년도 80년도에도 제가 1996년도에 오픈을 했을 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이랑 좀 차이가 나서 그런데 간호조무사 월급이 35만 원, 40만 원이었어요. 걔네들 한 달 월급이 녹용 한제야. 저는 그래도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천안에서 아직도 30만 원 한 달치 받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20몇 년 지난 동안에 약값은 다 올랐는데 한약값은 그대로고 그런 좀 슬픔이 있죠. 자, 하여간 노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원에서 온 겁니다. 요것이 맞아요. 근데 환경부에서도 이제 나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국산 감초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쪽에서 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원식물이 중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원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도 조금 지나서였죠. 96년도에 제가 개원을 했었는데 판시리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김머시기 씨.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국산 한약재 그쪽으로 많이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한참 고생을 했었어요. 또 편승을 해서 역으로 본인의 한의원은 또 국산 한약재만 쓴다 이렇게 광고하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참 양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숙전제부탕이 제일 그래도 많이 나갔었던 약인데 6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6개가 어딨어요. 감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감초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중국 약재가 되게 좋은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무조건 중국 약재는 나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초도 중국에서 지금 이제 신강성, 양해강초가 많이 비싸졌죠. 중국에서 몽고로 갑니다. 몽고도 한참 감초 키우다가 지력이 약화가 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진짜로 그때도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님 때도 우리나라 감초는 아까 얘기했듯이 껍데기는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찢으면은 실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뜯어져요. 그런 감초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휴, 뭐 갑자기 막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감초가 들어온 거예요. 뭐 이따시만한 감초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는 항상 이제 뭐 큰 거면 다 미국이었어요. 쌀미자를 씁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쌀미자를 쓰는데 미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한참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큰 감초가 해가지고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딱 쪼개니까 그 껍데기가 안 벗겨지고 그 다음에 부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 황당한 거는 먼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딱 부러지면서 먼지가 올라와요. 희한하다. 뭐 이런 감초가 다 있지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맛을 딱 봤는데 써. 감초가 달아야 되는데 써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 감초다라는 미감이다라고 했던 것이 안 좋은 말로 이제 변하죠. 우리도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씨,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떡을 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걔네들을 떡감이라고 불렀어요. 얘네가 그럼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염색을 시키는 염료로 해서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염료로 들어왔으니까 안 달아도 돼. 그리고 두 번째, 안 비싸도 돼요. 덩어리가 커야지 염료할 때 편하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다 반품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저쪽 거, 우즈베키스탄에서 저쪽 조금씩 더 가면 갈수록 감초는 커져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진해. 그냥 일반적인 황토색이 아니야. 너무 진해. 보면은 맛을 보고, 그래서 맛을 좀 봐라.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품질이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질이 맞고, 그 다음 가격도 싸다 그러면 금상첨화지. 딱 맛을 봤는데, 감초가 써요. 감초가 써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형색기미성에서 안 맞으니까 보내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하는 게 안 좋고.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조금 비싸더라도 중국산 양해감초가 맞아요. 저도 중국 갔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껍데기가 벗겨지는 감초가 있었다. 근데 왜 요즘은 껍데기가 벗겨지는 감초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 애들 하는 얘기가 다 일본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아직도 약재는 좋은 걸로 써요. 품고 관리도 잘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약회사 사장님들도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우리가 주거래로 하고 있는 그 제약회사 사장님만 저랑 동갑인데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도 한약을 했어요. 영천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약을 해가지고 나름 한약에 대해서 알아요. 쉽게 말하면 청목향 같은 경우도 80년도 그때는 봤었어요. 80년도 초반 때는 봤었거든요. 근데 청목향이 없어졌어요. 운남성 목향을 갖다가 이동을 시켜서 다른 데다 심어버리면 청목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경학 선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마두령의 뿌리가 청목향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목향하고 마두령은 당연히 다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잘 맞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통하고 통초 같은 경우도 목통은 뿌리고 통초는 줄기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약재잖아요. 책으로 보시는 본초도 중요합니다. 책으로 어느 정도 보시게 되면은 현장에 좀 가보셔야 되는데 제기동에 가서 약재 본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미련한 짓이고 영천이 옛날에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전국에 쓰레기약이 다 영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았었어요, 영천이.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국 가서 기원식물을 보려면은 사천에 있는 허트 시장에 가면 기원식물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약재들은 이제 박주에 가면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안국시장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직접 약재 시장 가가지고 약재도 보고 중국 애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초 질문 있으세요? 감초 많이 쓰면 위 알도스테론입니까? 해서 좀 붓게 많이 붓다고 몸이 많이 붓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양을 좀 조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복용량을 정해놓고 이제 쓰는 것 같긴 한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4g 정도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양방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한약은 스테로이드 이제 범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감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만, 그득하다, 그러니까 부어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감초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 빌랑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죄송한 얘기인데 협회 차원에서 조금 대응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일반 유튜버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이나 일반 블로그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 신문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이제 공식 의견으로 해가지고서는 해주는 것이 원래 맞아요. 빌랑을 먹어서 부강함이 생기는 거는요, 우리처럼 약용 빌랑이 아니잖아요. 걔네는 그냥 열매를 따가지고선 계속 먹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약재들이라도 계속 피부 접촉을 계속 해준다라고 하면 피부 자극이 되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경학 선생님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음식도 그런데 기미의 편향을 가지고 있는 약재를 계속 꾸준히 들어간다라고 하면 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독성이 있는 거다. 아무리 뭐 몇 년 익수하는 약재들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응대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